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섭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제가 살면서 겪은 일들을 글로 써서 고학력자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기가 많이 약했다. 모두가 기가 세다고, 심지어 나조차도 스스로가 기가 세다고 생각했지만 기가 많이 약했다. 가장 처음으로 가위를 눌린 기억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다. 시골 할머니 댁에서 어른들은 모두 감 따러 나가시고 나와 동생만 둘이 할머니 댁 거실에 누워있다 잠이 들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땐 아무 소리도 들리지가 않고 몸 어느 곳조차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속박감에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고 내 몸의 통제권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서웠다. 갑자기 치지직 치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의 TV가 켜졌고 끊임없는 노이즈와 치직거리는 화면만이 보였다. 이윽고 노이즈는 더 크게 내 귀를 때렸고 너무 무서웠던 난 쉴 새 없이 발버둥 쳤다.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엄마가 나를 흔들어 깨우셨다. 내 인생 최고의 가위였다. 중고등학교는 평범했다. 정말로 평범한 학창시절이었다. 모태 불교였던 난 팔에 항상 염주를 차고 다녔고 염주는 그 당시 시계나 팔찌가 없던 내게 좋은 액세서리였다. 고3 때 다시 가위를 눌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턴 누군가가 내 옆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내 발바닥, 발치에 서서 하염없이 나를 쳐다봤다. 그저 검은 형체였다. 흐릿한 모습으로 간신히 저기에 사람이 서 있다는 것 정도만 알 수 있는 그런 형체였다. 밤늦게까지 야자를 하고 독서실 빙자한 PC방에서 돌아온 피곤에 찌들어 잠을 자던 나에게 가위라는 것은 공포스럽기보단 내 잠을 방해하는 짜증나고 귀찮은 것이었다. 공포에 질릴 틈도 없이 새끼 손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그 검은 형체가 서서히 사라졌고 다시 내 몸의 주인이 된 난 1분이라도 더 자기 위해 눈을 감던 그런 시기였다.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20대가 되었을 때 정말 열심히 놀았다. 아주 막 놀았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몇 달은 거의 늦은 새벽에 기다시피 집으로 들어와서 골아떨어졌다. 가위, 귀신과 난 거리가 멀었고 그저 평범한 20살이었다. 20살 여름 무렵 나는 다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자다 눈을 뜨고 옛날에 느꼈던 그 몸이 내 말을 듣지 않은 그 느낌을 다시 느꼈을 때 이번에도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저 귀찮다는 생각과 그에 반해 부지런히 힘을 주는 새끼손가락의 떨림만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20살 때부터는 발치에 있던 검은 형체가 선명해졌다. 여자였다. 너덜너덜한 검은 원피스를 입고 곱슬거리는 머리칼은 산발을 한 채 입이 찢어지도록, 아니 이미 찢어진 채로 귀 밑까지 큰 입을 벌리고 웃고 있는 조승달 같은 눈과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엔 작은 구멍 2개만 있는 그런 여자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매일 밤 새벽에 내 방에 찾아와 내 발치에 서서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가위가 풀리면 그렇게 한참을 웃으며 보고 있던 그녀는 거기에 있었냐는 듯 사라졌다.
이 무렵 나는 살이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내려준 정확한 원인은 스트레스성 위경련이었다. 낮에는 위경련 때문에 배를 붙잡고 약을 먹으며 밤에는 끊임없는 가위에 시달렸다. 매일 다른 귀신이 찾아왔다. 매일 다른 가위를 눌렸다. 하지만 언제나 마지막엔 그녀였다. 2주 만에 12kg가 빠졌다. 여름방학 사이에 80kg의 통통한 어조비였던 난 68kg의 야윈 어조비가 되어 있었다. 2학기가 됐고 나는 혼자 있는 밤이 무서워 여러 술자리에 참석했다.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이 되어서 집에 들어가는 일이 정말 흔했다. 그렇게 무서운 와중에도 인간은 적응을 했다. 여전히 일주일에 3, 4일은 가위에 눌려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했지만 처음 느꼈던 공포심은 사라졌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가위에서 빨리 풀리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고3 때처럼 가위에 눌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재빨리 가위를 풀고 잠을 자는 그런 나날들이 반복됐다. 그런데 살이 그렇게 빠지고 난 후부터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 내게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께선 귀신과 접촉을 하는데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셨었다. 첫 번째, 소리를 듣는 단계. 2번째, 눈으로 보는 단계. 3번째, 귀신을 만질 수 있게 되는 단계. 1과 2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3단계까지 가게 되면 상태가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소리를 먼저 듣게 되었다. 그 당시 난 음악을 듣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특히 힙합, EDM 같은 신나거나 비트가 있는 노래들에 빠져 살았다. 가수들의 CD를 사서 모았고 MP3에 늘 노래를 담고 다녔다. 인생의 첫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모은 돈으론 좋은 것을 샀었고 스피커도 장만했었다. 늦은 밤 약속이 없을 땐 집에서 노래를 들으며 컴퓨터를 하는 게 나의 즐거움이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노래를 틀어놓고 싸이월드를 하고 있는데 뭐해? 라는 이질적인 목소리가 뇌를 뚫고 내 귀를 훑었다. 순간 놀라서 등 뒤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내가 몸이 허해지긴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자 왜?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밖에서 나는 소린가 싶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지만 모두가 잠든 새벽이었다. 거실에서 낮게 들리는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잘못 들었구나 싶어 방문을 닫고 컴퓨터 안에 앉으려고 할 때 우리랑 놀자. 내 말 들리지?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 집에 나뿐이었다. 그런데 왜? 우리 말 들리나 봐. 내 말 들려? 들리지?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본능적으로 최대한 안 들리는 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어폰으로 귀를 틀어막고 가장 시끄러운 노래를 가장 크게 틀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컴퓨터를 했다. 그날은 더 이상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뒤부터 수업을 듣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 그 목소리들은 한 번씩 말을 걸었다. 뭐해? 내 말 좀 들어줘. 최대한 모른 척을 했고 혼자 있을 때는 항상 이어폰을 꽂았다.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치만 그 목소리들은 이내 내 귀를 파고들었다. 항상 노래를 들으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때
그 목소리들은 파고들었다. 오늘 점심은 누구랑 뭘 먹지? 뭘 먹지? 라고 낮은 성별도 가늠하기 어려운 목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었다. 집에 언제 가지? 언제 가지? 정말 무서웠다. 생각을 하기도 싫었고 그런 목소리를 듣기 싫었다. 최대한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했고 친구들과 같이 있으려고 노력했다. 내가 말 많은 성격이 되고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그렇게 시도 때도 없는 목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살던 어느 날 친구와 군산으로 여행을 갔었다. 그리고 난 군산에서 내 인생 첫 귀신을 보게 됐다.